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내전 상태, 내부 분열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이 민주당의 내전 상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민주당의 이 내전 상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민주당의 이 내전 상태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 흘러가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휴일인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의 내전, 내전 상태는 상당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부분입니다. 이거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언제나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진흙탕 개싸움이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전 투구인데 참 이 진흙탕 개싸움을 보는 느낌입니다. 민주당.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겉으로는 쇄신, 여러 가지 당을 혁신해야 한다, 통합해야 된다, 많은 좋은 말들 하지만 핵심은 사람 싸움입니다. 누구 되느냐, 누가 안 되느냐. 결국은 누가 되면 다른 사람, 거기에 반대한 사람은 다 죽는 거고, 정치 싸움이라는 게 권력 투쟁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계속 이제 문재인과 비교가 됩니다, 이재명이. 이제 이재명, 친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가 다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2, 3일 동안, 최근 2, 3일 동안 이재명, 친 이재명 쪽이냐, 반 이재명이냐가 거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데 소위 반 이재명 쪽의 집중적인 공격, 반 이재명 쪽의 집중적인 공격은 가장 핵심은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의원의 공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공천은 셀프 공천이었다. 전략공천위원회 수도 몰랐고 비대위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의 뜻이라고 하면서 송영길이 공천되고 이재명이 공천되었다.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되고 이 부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게 가장 직격탄입니다. 이제 이 뒤에는 이재명에게 당권을 줄 수는 없다. 이재명으로 민주당의 미래는 오지 않는다. 이재명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반 이재명 쪽이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는 소위 철음회라고 하는 김남국을 비롯해서 이수진, 소위 강성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이재명에 대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선거 때부터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기획의 냄새가 보인다. 흔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여기에 소금을 뿌리느냐? 그런 이야기로 이재명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 당권이냐 아니냐.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반 이재명은 모두 죽는다. 문재인 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당권을 장악하는 것처럼 이재명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냐.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이 문재인은 약간의 성찰의 기간, 시간을 1년 반 가졌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은 문재인은 이재명처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고 태풍은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 태풍은 한번 지나가지만 또 다른 태풍을 불러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 이재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민주당은 당의 존폐, 당이 쪼개지느냐의 문제까지가 걸린 결정적인 권력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2개월 뒤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겠지만 그 결론도 봉합하는 수준이 될지, 과거 문재인이 완전히 당을 장악하는 식으로 이재명이 완전 당을 장악하는 식이 될지 지켜볼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그래도 좀 강한 입장이다. 이게 강하다라는 것이 아직도 민주당의 주류는
반 이재명인데 구심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낙연을 제외하고는 구심점이 없다. 뭐 문재인은 이제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이낙연도 반 이재명에 완전히 구심점이 되기에는 아직 약하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그래도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권력 투쟁들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2개월 동안 계속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 내전 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출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출범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각 분야에 정부 각 부처 분야에 인선을 하고 새롭게 나라의 이제 기강 또 새롭게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물가를 비롯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검수완박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는 상당 기간 앞으로 2개월 동안 줄어들 것이다. 발목을 잡으려고 나서겠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쪽이 주로 강성 쪽이 주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비합리적이지만 각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 내전 상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은 좀 힘이 빠지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일단 2개월, 3개월 정도 민주당이 당권 경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한 시간을 벌었다.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설픈 타협으로 시간을 버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무너지느냐 이 세 갈래 중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현재로서는 이재명을 막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최소한 어설픈 타협 형태의 이재명이 당권을 쥐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는 굉장히 굵직한 아주 큰 참 이 함정이 있다. 그게 이재명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입니다. 이 수사가 있고 반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거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재명이 견디기 힘들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뢰 이런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적정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행태였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죽는 이런 승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어설픈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설픈 타협의 그 종점이 이재명이 당권을 쥐는 타협이냐 이재명이 이선으로 물러서는 타협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어떤 경우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이 힘차게 좀 지금 당장 급한 이 경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검수완박 부분을 무력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이 어느 길을 가든 윤석열 정부로서는 크게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어설픈 타협을 하더라도 상당히 힘에 집중이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 내부 갈등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2년 내내 내부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 반 이재명 이 갈등 이 내전이 붙었는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합리적인 의원들이 좀 앞장서고 전면에 나서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반 이재명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무너지는 게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민주당의 내전 상태, 이재명을 둘러싼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의 설전 이 부분이 이번 연휴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이 내전, 내분 상태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봤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